아침에 세수하려고 거울을 보다가 왜 여기가 이렇게 부어 있지 하고 순간 멈춰서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변화를 단순한 피로 혹은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이라고 넘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바로 그 부위의 미세한 변화가 신장병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빠지는 장기이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작은 SOS를 놓치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상당한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느니 부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장병 초기 신호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채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이 변화가 매일 반복되거나 아주 가볍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나이 탓이지 뭐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가장 분명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최근에 아침마다 느끼는 묘한 붓기, 무거움 혹은 미세한 색 변화가 있다면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이 부위에서 이상한 변화가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앞으로 더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노년층이 가장 자주 놓치는 초기 증상 5가지. 신장병은 조용히 거의 발소리도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진 뒤에야 뒤늦게 이상함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초기 증상이 너무 일상적이고 가벼워 보여서 누구나 나이 들면 이런 건 생기지 하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신장은 스스로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사실은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노년층이 가장 자주 놓치는 5가지 초기 증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눈두덩이 붓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뒤척여서 그렇겠지라고 넘어가지만 신장이 노폐물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면 얼굴, 특히 눈가에 가장 먼저 붓기가 나타납니다. 하루가 지나며 가라앉기 때문에 더 쉽게 무시되지만 반복된다면 매우 중요한 초기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발목과 종아리에 가벼운 부종입니다. 오래 걷거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아래쪽부터 물이 차오르듯 붓기 시작합니다. 특히 양쪽이 비슷하게 붓는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느껴지는 이상한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잡는데도 무겁고 몸속 깊은 곳이 지친 느낌이 든다면 혈액 속 노폐물이 충분히 걸러지지 않아 몸 전체가 과부하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컨디션 저하와는 다른 피로감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번째는 소변의 변화. 특히 거품이 유난히 많아지거나 오래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수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초기 단백 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경고 중 하나입니다.
5번째는 허리 아래쪽에 둔 통증입니다. 날씨 탓. 근육 뭉침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신장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면이 부위에서 묵직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오래 자리하고 반복되는 통증이라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5가지 증상은 대부분 아주 가볍고 일상적인 불편으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언제나 작고 조용하며 반복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초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질병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의사들이 말하느니 부위 변화의 의학적 의미.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병의 초기 변화는 대부분 우리가 예상하는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면 허리가 아프거나 소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먼저 반응하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얼굴과 눈가 그리고 발목 종아리 같은 말초 부위입니다. 그 이유는 신장이 가진 가장 중요한 역할, 즉 체액과 노폐물 조절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몸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부위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붓기나 미세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가장 이른 경고입니다. 먼저 얼굴과 특히 눈두덩이가 아침마다 부어있는 현상은 의학적으로 체내 수분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초기 신호로 해석됩니다. 밤새 누워있는 동안 신장이 역과해야 할 수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인겨 수분이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얼굴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갑작스러운 부기가 먼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것을 단순한 피로나 숙면 부족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가장 초기에 확인되는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발목과 종아리 같은 말초 부위가 부어오르는 현상은 신장의 기능적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신장이 염분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체내의 과도한 수분이 중력 방향으로 가라앉으면서 아래쪽부터 부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종은 손으로 누르면 자국이 잠시 남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서 있었거나 걸어서 부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휴식을 취해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이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징후입니다. 또한 의사들은 이 부위의 변화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이미 평소에 100%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수분 배출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붓기는 혈액 속 수분과 단백질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조직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뜻이며 이는 신장이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변화가 통증 없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판단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강조합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대신 몸의 특정 부위를 통해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얼굴의 붓기, 아침의 묘한 무거움,
양쪽 발목의 부종 같은 작은 변화들입니다. 결국 이 부위의 변화는 단순한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이미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의학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초기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채느냐에 따라 향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일지라도 반복된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고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잠시 멈칫하게 되는 그 작은 순간이 사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신장이 나빠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신체 부위, 상세 해설. 신장은 우리 몸속 가장 조용히 일하는 장기이지만 그 기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의외로 특정 신체 부위들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신장이 안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통증보다 훨씬 더 이른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 눈가, 손등, 발목, 종아리 같은 말초 부위들입니다. 이 부위들이 먼저 반응하는 이유는 신장이 노폐물과 수분 조절이라는 핵심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 체액이 가장 빠르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부위는 눈가와 얼굴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눈두덩이와 얼굴 윤곽이 평소보다 더 부어 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나 수면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신장이 밤새 역과해야 할 수분과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잉여 수분이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얼굴에 고여 붓기로 이어집니다. 특히 아침에 가장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라앉는다면 신장 기능 저하의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발목과 종아리입니다. 신장이 체내 염분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 여파가 아래쪽으로 가장 먼저 쌓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고이듯 부풀어 오르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천천히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체내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서 있어서 그래, 버스를 오래 타서 그래라고 넘기지만 휴식 후에도 붓기가 줄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손등이나 손가락 관절 주변이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 관절이 뻐근해지고 붓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붓기와 묵직한 느낌은 체내 수분과 단백질이 조직 사이로 비정상적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신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초기 반응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말초 부위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이 더 이상 몸속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 초기 신호들은 통증 없이 조용히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신장은 마지막까지 버티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 것일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보여주는 작은 붓기, 묘한 무거움, 반복되는 부종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 아침마다 얼굴이 유난히 붓는다거나 발목이 자주 부풀어 오르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이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다면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증상을 무시하면 어떻게 악화되는가? 우리가 아침마다 마주하는 작은 붓기, 발목의 묵직함, 눈가에 부풀어 외운 라인은 처음에는 정말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어제 잠을 설쳤으니까.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무시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악화됩니다. 신장은 마지막까지 묵묵히 버티는 장기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건 이미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이 증상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부종을 무시하면 체내 수분 정체가 점점 심해지며 만성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만 붓던 얼굴이 오후까지 이어지고 발목 부종이 쉬어도 잘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이는 신장이 수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더 떨어졌다는 명확한 경고이며 시간이 지나면 호흡 곤란이나 심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많아지는 정도에서 시작해 점점 색이 탁해지고 양이 줄어드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는 신장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상되면서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가 지속되면 신장 기능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혈액 속 노폐물이 쌓여 만성 피로와 식욕 저하, 메꺼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악화는 혈압 상승입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혈압 상승이 다시 신장을 더 손상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고혈압 치료를 받으며 신장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증상을 방치하면 결국 만성 신부전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발목이나 얼굴 부종이 거의 상시적으로 나타나며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장은 스스로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고 인공투석이나 신장 이식 같은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그때 그 작은 붓기를 그냥 넘기지 말걸하고 후회하곤 합니다.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는 대부분 통증이 없고 당장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병을 키우고 더 큰 부담을 우리 삶에 가져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몸이 반복해서 보내는 작은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그 의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괴롭히는 작은 증상 하나가 미래의 큰 질병을 막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년층에게 특히 위험한 생활 습관 유입까지.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몇 가지 생활 습관은 노년층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며 신장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겉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위험한 습관 7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자주 화장실 가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분 부족은 신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환경입니다. 노폐물을 묽게 만들어 배출해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신장은 과부하 상태로 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 위주의 식사입니다. 젓갈, 김치, 국물 요리처럼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신장을 계속해서 부담시키며 부종과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짠맛에 익숙해진 입맛은 습관적으로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진통제의 반복적인 사용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NSAID 계열 약물은 신장의 혈류를 떨어뜨려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꾸준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가벼운 걷기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혈액 순환이 나빠지고이는 결국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노폐물 처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리듬입니다. 신장은 밤 시간 동안 체내 균형을 잡는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 충분히 쉬지 못하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를 오래 방치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과 혈압의 균형을 무너뜨려 신장을 반복적으로 압박합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7가지 습관은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부터 의식하고 바꾸기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말해주지 않는 초기 단계 관리법. 신장병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병은 아닙니다. 특히 아직 초기 단계라면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관리만으로도 신장이 훨씬 덜 지치고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리법들은 병원에서 자세히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초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관리법들을 부드럽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의 리듬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하루에 6바틀번 나누어 자주 마시는 것이 신장에는 가장 안정적입니다. 체내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신장이 무리 없이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입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으라는 말은 평범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소금량을 줄이는 순간 신장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국물 요리를 한 번 덜 먹고 반찬 양념을 조금 덜 사용해도 신장이 느끼는 차이는 큽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을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신장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금방 지칩니다. 일기에 단백질 섭취를 적당히 유지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일부러 대체하는 방식이 신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하루 20-30분의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을 조금씩 움직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노폐물 처리도 안정화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의 붓기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느 부위가 얼마나 부었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를 간단히 메모하면 신장의 변화 패턴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초기 진단에서의 기록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과 휴식의 규칙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장은 밤 시간 동안 회복과 균형 조절을 담당하기 때문에 깊고 규칙적인 수면은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리법들은 특별한 도구나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몸의 작은 변화를 지켜보고 신장이 편안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일수록 이런 작은 습관들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반응하고 회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관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그 노력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집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7일 회복 루틴. 신장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아주 소박하게 반복되는 습관들이 신장을 편안하게 쉬게 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소개해드리는 7일 회복 루틴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몸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돌보고 있는지를 놀라울 만큼 섬세하게 알아차립니다. 1일차 수분, 리듬, 바로잡기. 오늘 하루는 물을 양보다 일정한 강역에 집중해 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대신 1-2시간마다 작은 컵으로 천천히 마시는 방식이 신장을 가장 편안하게 돕습니다. 2일차 소금 반으로 줄이기. 갑자기 싱겁게 먹으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늘은 단지 양념이나 국물 섭취를 평소의 절반만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수분 정체가 훨씬 덜해집니다. 3일차 20분에 가벼운 걷기. 빠를 필요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고르게 해보세요. 발목과 종아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부종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4일차 아침부기, 체크하기. 거울을 보고 얼굴, 눈두덩이, 발목을 살펴보며 오늘의 상태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하루하루 쌓이는 기록은 몸의 변화를 읽는데 큰 힘이 됩니다. 5일차 단백질 균형 잡기. 오늘은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조금 줄이고 콩, 두부처럼 몸에 부담이 덜한 단백질로 일부 대체해 보세요.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6일차 저녁 루틴 단순화. 잠들기 시간 전부터는 몸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물로 조욕을 하거나
불빛을 줄이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보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신장은 밤 시간에 회복하는 힘을 얻습니다. 7일차 몸의 메시지 듣기.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가만히 돌아보며 여러분의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조금 덜 붓고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편안해진 감각이 있다면 그건 몸이 여러분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7일 루틴은 단기간의 변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이며 신장이 부담 없이 숨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몸은 언제나 우리의 진심을 기억합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린 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병의 초기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만 어떤 분들은 그 작은 변화를 제대로 알아차림으로써 삶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반복되는 눈과 붓기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숙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은 발목까지 묵직하게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다행히 신장 기능이 많이 손상되기 전에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만 바로 잡아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고 어르신은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일정하게 나누어 마시고 짠 음식을 조금씩 줄이고 20분 걷기를 매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의 얼굴 변화와 발목 상태를 꾸준히 기록하며 자신만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몇 주 뒤 어르신은 몸이 다시 가벼워졌어요. 저를 괴롭히던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피곤하고 무거웠던 하루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숨이 차던 일상 동작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작은 신호를 제 알아차린 덕분에 신장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몸은 늘 작은 신호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신호를 듣는 순간 삶은 충분히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장병의 초기 신호는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얼굴에 사소한 붓기, 발목의 묵직함, 몸의 미세한 피로처럼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더 쉽게 놓치고 더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작은 변화 하나를 귀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건강은 언제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니까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증상 중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실용적이고 진심 어린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이 소중한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드럽고 단단하게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나가시길